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몇만 원씩 꼬박꼬박 넣은 청약 통장. 이거 이제 소용없는 거 아냐? 맞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단 30일 뒤 당신의 청약 통장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 결혼이나 노후 대비로 통장을 만들어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쓰는 분이 전국적으로 무려 150만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출신 주택정책 전문가 이정민 정책관입니다. 저는 특히 고령자 주거안정 정책을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청약 통장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72세 정주미 어르신은 청약 통장에 1,200만 원을 넣어두셨지만 갱신을 안 해서 결국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년이면 월세 540만 원, 10년이면 5,400만 원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반대로 인천의 68세 이영모 어르신은 갱신을 하고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월세는 8만 원, 보증금도 500만 원 이하. 1년 주거비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같은 청약 통장인데 누군가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잃고 누군가는 매달 40만 원 이상 아끼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중요한 핵심 정보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다 보세요. 다 보셔야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문답형으로 말씀드릴 거? 나이 많아서 안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65세 이상이면 특별 공급으로 더 유리합니다. 납입 금액이 적어서 소용없다. 아닙니다. 단 24개월만 채워도 조건 충족입니다. 집이 있으면 끝이다. 오해입니다. 무주택은 본인 명의만 따집니다. 곧 제도 없어지지 않나? 아닙니다. 새로운 전환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청약 통장 지금 그냥 묵혀두는 게 현명한 걸까? 남은 시간은 단 30일. 지금 확인만 해도 수천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대표적인 실수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못한다고요? 65세 이상이면 오히려 길이 열립니다. 고령자 특별 공급이 있어 경쟁이 훨씬 덜합니다. 나는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이 기회에 가깝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LH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건만 넣어도 바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 거? 지금 내 나이를 단점으로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은 조건 충족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입니다. 내가 많이 못 넣어서 소용없다는 걱정도 많이 하시죠. 액수가 아니라 기간이 핵심입니다. 월 2만 원이라도 24개월만 채워졌다면 자격은 살아 있습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자동이체만 걸어두셔도 조건 유지가 됩니다. 중요한 건 돈 액수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혹시 몇십만 원 못 넣어서 끝났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가족 중 누가 집이 있으면 나는 끝이다. 이것도 오해가 많습니다. 기준은 본인 명의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집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70세 어르신은 자녀 명의의 집이 있었지만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에 성공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따지니
서류로 깔끔하게 확인하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 집을 가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 명의만 본다는 사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입니다. 제도 곧 없어진다며? 그럼 종이 조각 아냐? 예전 상품은 바뀌었지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전환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주민등록증과 통장만 내면 5분이면 확인 끝납니다. 모바일 뱅킹으로도 됩니다. 결국 문제는 안 되는 줄 알고 멈춰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꺼내 보세요. 오늘 기준으로 납입 개월 수, 본인 명의 무주택 여부, 전환 신청 필요 여부. 딱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건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월세, 내 노후와 바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번 확인하면 매달 빠져나가던 40만 원짜리 월세를 줄이고 안정된 집으로 옮길 기회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청약 통장 그냥 묵혀두고 종이 조각으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시겠습니까? 어르신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청약 통장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이준호 어르신은 청약 통장을 거의 잊고 계셨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었지만 통장 안에는 150만 원 정도, 납입 횟수도 36회에 불과했죠. 이걸로 뭐가 되겠어?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고령자 특별 공급 안내를 받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건이 충족돼서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했더니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보증금 700만 원, 월세 9만 원짜리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전에는 월세 55만 원을 내셨는데 이제는 46만 원을 절약합니다. 연간 552만 원, 10년이면 약 5,50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이 어르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새 아파트에 들어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숨통이 트였어요. 손주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72세 김정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15년 넘게 청약 통장을 유지했지만 제도 변경 소식을 몰라 전환 신청을 놓치셨습니다. 그 결과 혜택을 잃고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연간 주거비만 54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 절반 이상이 월세로 빠져나갑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5만 원씩 넣었던 게 다 허사가 됐어요. 종이 조각된 내 청약 통장을 보면 속이 쓰립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아는 사람은 수천만 원을 절약하고 모르는 사람은 수천만 원을 잃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정보와 행동입니다. 청약 통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고령자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신청과 조건 확인을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통장을 확인하는 게 내일 수천만 원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오늘 딱 5가지만 정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금이 몇 천만 원 있어도 청약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은행에 3천, 5천만 원,
예금이 있으니까 청약은 끝났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청약은 예금 잔액보다 무주택 여부와 납입 횟수가 핵심입니다. 예금이 많다고 자동 탈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임대주택을 신청할 땐 지역별로 자산 기준이 있으니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예금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막고 있지 않은가?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면 여전히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도 부모님이 따로 세대 분리를 해 두셨다면 청약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가족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포기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연금만 받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무소득자나 저소득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가산점이나 우선권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만 받으시는 70대 어르신이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례도 흔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소득이 없으니 더 불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건 놓쳐선 안 되는 반전 정보입니다. 납입이 20회밖에 안 되어 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24회만 채우면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회라면 앞으로 4개월만 더 넣으면 됩니다. 혹시 통장을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은행에서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4개월만 더 채워서 자격을 잡을 건가요? 이건 단순 선택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지킬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곧 사라진다는데 괜히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같은 예전 상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전환 신청만 하면 됩니다. 전환을 하지 않을 때만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묻고 싶습니다. 내 청약통장 전환 신청 안 한 채 그냥 두실 건가요? 이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종 경고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부분이 불안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약통장은 아직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만 하면 앞으로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집 마련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노후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많이 알려진 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소득이 적은 서민이나 고령자가 주 대상이죠. 보증금은 보통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 내던 분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옮기면 매달 최소 3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간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 남는 셈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30만 원이 아껴진다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건 단순 전략이 아니라 노후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도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월세는 1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66세 어르신은 행복주택에 당첨돼 월세가 6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42만 원, 1년에 504만 원 절약. 10년이면 5천만 원 가까운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월세가 60만 원인데 18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그 차이가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위해 안전 손잡이, 응급 비상벨, 엘리베이터 같은 설비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월세는 5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입니다. 충남에 사는 70세 박모 어르신은 이 주택에 입주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 자녀들이 안심하고 정기적으로 의료 상담도 받을 수 있어 삶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고령자 맞춤형 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까지 챙겨주는 선택지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청약 통장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선택지가 많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통해 수천만 원을 아끼고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 놓치느냐, 알고 준비하느냐. 그 차이가 결국 내 주머니에서 수천만 원을 지켜내느냐, 잃느냐로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좋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내 청약 통장이 어떤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처럼 옛날 상품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은행 통장을 직접 꺼내 보시거나 은행 앱에서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통장이 옛날 상품인지조차 모르고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은행 창구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면 직원이 전환 가능 여부를 바로 알려줍니다. 요즘은 은행 앱으로도 가능해서 집에서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단 5분이면 확인 끝인데 아직도 언제 가야 하나? 고민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쉬운 기회입니다. 그 다음은 납입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청약은 금액보다 횟수가 중요합니다. 최소 24회 이상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만 원씩 24개월 총 48만 원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몇 회나 납입했지?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내 집을 가를 결정적 조건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대상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지 나이와 자산, 소득 기준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고령자 특별공급 기회가 있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집이 없는데도 그냥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할 숨겨진 기회입니다. 마지막은 실제 신청입니다. LH 청약센터나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통장 정보 입력 후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접수 끝입니다. 그 다음은 발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정리하면 내 통장 확인 은행 전환, 납입 횟수 확인 대상 조건 확인 온라인 신청. 이 5단계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통장 한번 꺼내보고 버튼 몇 번 누르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확인이 앞으로 10년, 20년의 주거비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신청 절차까지 보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다. 그런데 내가 이걸 놓치면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 서울 강북구의 73세 김자형 어르신은 전환 신청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통장은 종이 조각이 됐고 월세 45만 원짜리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1년에 540만 원, 10년이면 무려 5,4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지금 내 통장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종이 조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놓치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납입을 20회까지만 하고 멈췄습니다. 4개월만 더 넣으면 24회가 채워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결국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월세 55만 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1년이면 660만 원, 5년이면 3,300만 원 손해입니다. 혹시 나는 단 몇 번만 더 채우면 조건을 충족하는데 그냥 멈춰둔 건 아닐까요? 이건 작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나는 예금이 2천만 원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자산 기준을 넘지 않아 신청이 가능했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발길을 멈춘 겁니다. 이분들은 월세 40만 원을 10년 동안 내면서 4,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내 상황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기회를 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건 오해가 만든 손해입니다. 자녀가 집이 있으니 나는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이 사실을 몰라 국민임대주택 기회를 놓친 분들은 월세 50만 원을 10년 내며 6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만 따졌을 때 나는 무주택일까요?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전환을 놓치면 10년간 5천만 원 손실, 납입 조건만 채워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포기하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결국 청약 통장 하나가 내 노후 자산에서 억 단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확인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 청약 통장은 진짜 종이 조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납입 기간이 너무 짧은데, 통장을 잃어버렸거나 해지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냐? 조건이 안 맞아서 청약은 못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 통장을 못 쓰더라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전세임 대주택 제도입니다. LH에서 운영하는 건데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본인은 월세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천만 원짜리 집을 구하면 LH가 대신 내주고 본인은 월세 10만 원에서 15만 원만 냅니다. 큰 돈이 없어도 안정된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보증금이 없어 발목 잡히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는 공공실버주택입니다. 고령자 전용으로 설계된 집이라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응급벨 같은 시설이 기본입니다. 보증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월세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집값 걱정 줄이고 같은 연령대 이웃과 어울릴 수 있고 복지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계단 오르내릴 때 불편하거나 안전장치가 없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과 연계된 주거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내던 분이 주거급여 18만 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은 22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왜 주거급여까지 함께 챙기지 않고 있나? 이건 놓치면 매달 수십만 원씩 새어나가는 현금 지원 정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약 통장을 살려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전세임 대주택, 공공실버주택, 주거급여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노후 생활의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멈추면 그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가능한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만 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행동,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1. 내 청약 통장 상품 확인하기. 예전 상품인지 청약 저축 예금 부금 확인하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체크하세요. 2. 납입 횟수 확인하기. 총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납입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 여부 점검하기.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하세요. 자녀 집이 있어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가능한 제도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고령자 맞춤형 주택 중 어떤 게 가능한지 체크하세요. 지역별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와 청약홈에서 매달 확인 가능합니다. 5. 은행 온라인 전환 신청 마무리하기. 가까운 은행 창구 또는 은행 앱에서 전환 신청을 완료하세요. 단 5분 투자로 앞으로 10년, 20년의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쪽이 불안해지지 않으셨나요? 내 청약 통장 그냥 방치하다가 정말 종이 조각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말입니다. 이런 불안은 당연합니다. 저도 상담 현장에서 나는 이미 늦었어 라며 체념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 30일, 이 한 달 안에만 확인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확인을 미루고 있진 않은가? 이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돈, 매달 꼬박꼬박 넣어둔 통장 하나가 앞으로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청약 통장 덕분에 월세 50만 원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전환을 놓쳐 통장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10년간 5천만 원 넘는 돈을 잃고 후회 속에 살고 계십니다. 같은 통장인데 왜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울까요? 이건 운이 아니라 지금 행동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닙니다. 지금 행동했느냐, 그냥 미뤘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영상 보신 지금 바로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댓글로 확인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불안한 월세 걱정이 아니라 안정된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누리실 차례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